오늘 나를 위해 열심히 해서 빨리 가자. 나 오늘 중요한 날이야.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나를 위해 빨리 해서 10시 전에 좀 끝내줘. 10시 전에. 자, 먼저 질문부터 받도록 할게요. 자, 여러가지 방정식 1. 1번부터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 자,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7번부터 9번. 10번부터 12번. 13번부터 15번. 16번부터 18번. 19번부터 21번. 22번부터 24번. 25번부터 27번. 28번부터 30번. 31번부터 33번. 34부터 36번. 35번? 자, 35번 손 들어볼까요? 35번. 그래, 그 두 명은 또 따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37번부터 38번. 39번부터 41번. 42, 44. 진짜로? 공통에는 거의 질문이 없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수준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수준별 45번부터 48번. 45번? 자, 45번 한번 손 들어볼까? 두 명이야 또? 두 명은 따로 해줄게. 자, 49번부터 52번. 49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9번 보시면요. 나머지 정리 나와서 또 그런 건가? 자, 49번 보면 일단 3차당식은 누구로 나눠 떨어진대? x제곱 마이너스 3x로 떨어진다라고 했어. 우리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면 돼? 일단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fx가 몇 차라 그랬어? 3차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최고차항도 안 알려줬으니까 여기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모르는 문자가 a, b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또 줬어. 뭐라고? 근데 거기서 12를 뺀 것도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긴 그냥 qx라고 둘게. 선생님, 왜 위에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밑에는 qx라고 둡니까? 라고 하면 이 위에 a, b를 찾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 이게 도구입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이 qx를 구할 마음 없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인수분해 되더라.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로. 그러면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x에다 누구를 넣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넣자.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누가 나오고? 12가 나오고.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누가 나온다? 12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얘를 어디다 넣으면 돼? 바로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3, 2 하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2라는 사실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4, 6, 2니까 뭐 나와? 12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2다라는 사실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겠다라는 거야. 2, 이렇게 약분하면 1. 그리고 밑에서 위에 거 뺄게.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게 낫겠다. 그럼 빼면 a는 1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1이면 자동적으로 b는 3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렇게 했을 때 fx가 0 되는 값을 찾아달래. 그럼 요거 딱 봐도 요것도 인수분해 되죠. x-2, x-1로 인수분해가 되고, a 대신에 1 넣으면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는 2, 1, 마 3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 세 개를 다 더해달라. 답은 몇 번? 다 더하면 0,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또 49번까지 없습니까? 52번까지? 없으면 53번부터 56번. 55번이요. 자, 55번 한번 가볼게요. 55번은 질문할 것 같았어. 자, 55번이 이거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일단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 된다 그랬어. 자, 55번은 뭐로 인수분해 되지? 봄이나? 한 번은 무조건? 1 넣으면 0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시작해 볼게. 그럼 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있으니까 2a만 필요하면 되네. 2ax. 그 다음 맨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3차는
여기서 벌써 실근이 하나 나왔단 말이야. x는 1이라는. 그럼 여기 이 2차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바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만약에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여기서 2개 나올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 나올 거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 기억. fx는 x-를 인수로 갖냐? 그 말 뜻은 f1은 0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1 넣으면 0이니까 기억은 보자마자 맞다. 자, 니은 가볼게. 자, 여러분 니은 보세요. a, b, 0 순으로 지금 작대요. 그럼 일단은 a, b는 둘 다 무슨 수라는 건 확실해? 음수라는 건 확실해. 근데 갑자기 뭘 물어봤어?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선생님, 여기서 벌써 한 개가 나왔고요. 이 뒤에 때문에 중근돼서 얘랑 2개가 될지, 얘가 허근 나와서 1개가 될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2개 나와서 3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니은을 풀기 위해서는 요놈의 판별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짝수공식 판별식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a, b 중에선 a가 당연히 더 작은데 왜? 음수니까. 하지만 제곱하는 순간은 누가 오히려 더 커져? a제곱이 더 커져. 그렇기 때문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 자,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생님, 여기서 2개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나오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 만약에 얘가요, 요 앞에 있는 놈이랑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보면 1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요걸 만족하는 숫자가 있냐라는 거야.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하는. 자, 우리 a랑 b랑 둘 다 무슨 수였지? 음수였지. 그리고 a, b가 혹시 무슨 수래? 여기서는? 그냥 실수 a, b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거 니은 틀렸는데?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게 생기면 2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얘가 양수가 되면 3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아마 그때 빠른 답지가 오류일 거야. 답 3번인 걸로 알고 있어. 자, 디귿 한번 가볼게. 디귿 한번 가보면 fx가 0 되는 값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x는 1이 하나 나왔고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그 세 근의 합이 7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더한 게 7이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7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아닙니까?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건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두 근의 합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fx가 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합은 아니까 요렇게 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야? A가 마3이다 라는 거지. A가 마3.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럼 A가 마3이야. 왜? 여기 봐봐. 여기 2A잖아. 여기 2A인데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니까 A는 마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무슨 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놈의 식은 판별식이 무슨 값이 나와야 돼? 0보다 크다거든. 그럼 우리 여기서 아까 A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판별식이었거든. 거기다 마3 넣어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9 B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요거 때문에 B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겠지. 그러면 A는 마3으로 고정이지만 B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5세트가 나오니까 A, B의 순서상은 5개다. 디귿은 맞게 되겠네.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되더라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는 맞고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56번까지 없어요? 57번부터 60번이요. 몇 번? 60번? 자, 60번도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60번도 보시면 일단은 60번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죠? 선생님, 4차 다음에요. 2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 뒤에 상수가 나왔어요. 라는 거야. 요렇게.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하죠?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복 2차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풀어도 돼요.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 전 암산해 보니까 x제곱 대신에 n을 넣으면 n제곱 나오고 여기 n 나오고 여기 n제곱 나오니까 얘랑 만나서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아마 요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한 번 더 인수분해 하면 여기가 합차니까 x 플러스 루트 n이 하나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올 거고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요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얘가 0 되는 값은 미리 찾아보면 x는 뭐 또는 루트 n 또는 마이너스 루트 n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갖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 한번 물어볼게. 우리 n 값이 무슨 수라고 나왔죠?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왔죠. 그럼 자, 자연수면 얘 말 돼요? 실수죠? 얘도 자연수면 말 돼요? 근데 얘들아, n이 자연수면 여긴 항상 무슨 수가 나오지? 음수가 나와. 그러면 우린 x제곱이 음수니까 x는 무슨 근이 나와? 허근이 나오겠다. 여기서 바로 허근 2개가 나오더라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근 2개에 허근 2개를 갖는 4차식이었던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문제가 이제 시작해 볼게. 기억. p 루트 n은 0이냐? 이게 무슨 뜻이야? 인수를 루트 n을 갖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가죠. 기억. 딩동댕. 니은 가볼게. px의 실근의 개수는 2개니? 맞아. 여기 2개 있고 여기 허근 가지니까 실근은 2개야 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아. 마지막 디귿이 좀 애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 얘들아, 디귿을 보면 pk라고 했거든. pk라는 건 저 식에다 k를 넣었을 때인데 그게 0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우린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여기다 k를 넣었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0 되는 값을 오히려 찾아보는 거야.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k가 무슨 수래? 정수지. n은 무슨 수야? 자연수지. 자, 물어볼게. 여기다 써줄게. 다시 좀 위에다가. 자,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k제곱이 n 값이 나오던가 k제곱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나오던가요. 자, 질문한 사람은 잘 보세요. 여기서 n 값이 자연수면 여기는 음수거든요. 여기가 음수면 아까 k는 무슨 값이 나온다 그랬지? 허근이 나온다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 k는 정수래. 그럼 일단 얘는 말이 안 되니까 버리면 돼. 자, 두 번째. 우리 n 값이 자연수니까 k를 넣었을 때 그걸 제곱한 자연수가 나오면 되거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k 값이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가 여기다 자연수를 넣었거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웠거든? 그랬더니 정수가 나왔대. 그럼 이 n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만약에 이 n 값이 하필 제곱수가 돼버리면 k는 정수로 나올 거고 k가 정수면 얘가 0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0이 되라 그랬어? 되지 말라 그랬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제곱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n값은 1부터 9까지 중에서 제곱수를 제외한 2, 3, 4, 5, 6, 7, 8 요렇게밖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학교 선생님은 0 될 대로 바꿀 수도 있어. 오히려 pk가 0 되게 하는 값을 찾아라. 그럼 우린 거꾸로 뭘 넣자? 제곱수를 넣자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0 더하기 10 더하기 11이니까 20 더하기 11에서 정답은 31이다. 디귿은 맞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자, 다음 61번부터 64번 65번부터 68번 60. 자, 66번 손 들어볼까요? 66번?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다음 또 69번부터 70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2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꼼꼼하게 갈 테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개인적으로 질문 받는 시간도 줄게. 자, 개념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젠 여러 가지 방정식 2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 2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복습하는 거 있었지? 우리 저번에 3차식은 그래프가 몇 개 있었지? 가장 기본값은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중근,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 2개 갖는 모양, 아니면 3중근, 요런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이 저 그림 밑에 뭐가 머릿속에 뽕뽕뽕뽕 하고 떠야 되냐면, 각 그래프에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 1차 3개, 1차 하나에 1차 완전제곱식, 1차 하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 1차식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지. 자, 우리 4차식도 한번 공부해볼까? 4차식은 가장 기본값이 4개, 그 다음에 여기서 중근,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허근 하나의 중근, 그 다음에 둘 다 중근, 그 다음에 모두 다 허근. 또 요거에 따라서 밑에 뭐가 보이면 돼?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다. 1차 4개, 1차 2개, 1차 하나 완전제곱식, 1차 2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 하나, 완전제곱식 하나에 허근 2개, 2차식, 그 다음 얘는 1차 제곱, 1차 제곱인데 완전제곱식 2개, 얘는 전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4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만 조금 잘 알아두자 그랬어. 얘는 조금 특징이 뭐야?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기차식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기차식은 항상 인수분해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요 안에가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면 요런 모양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는 내가 무조건 내 손모가지 걸고 항상 무조건 이번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있지. 뭐냐면 3차식 주고 뭐 꼭 물어본다 그랬지? 얘는 신기하게 실근의 개수가 2개 되는 걸 꼭 물어보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4차식을 주고 실근의 개수가 3개 되는 거 꼭 물어본다라는 거지. 이게 신기하게 3차식은 3개 안 물어봐요. 3차식 주고 대부분 2개 될 때 찾으라는데 왜 그러냐? 내가 오른쪽 손모가지 걸고 무조건 한 번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가 1차식 나오고 여기가 2차식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벌써 1차식이 나왔으니까 실근이 하나 나왔거든. 근데 2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자꾸 생각한다? 선생님 여기가 중근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자꾸 여기가 판별식이 0 되는 것만 생각해서 문제인 거야. 왜? 판별식은 무슨 식이랬지? 불쌍한 식이라 그랬어. 근의 개수만 알려주지. 사실상 이 앞에 있는 1차랑 중근이 돼도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판별식이 0일 때도 되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 하필 이 앞에 있는 놈과 플러스 중근이 돼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요거 애들이 많이 빼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차식도 똑같지. 내 손모가지 걸고 무조건 2번은 인수분해 될 거야. 그래놓고 요 뒤에 나오는 2차가 문제더라라는 거야. 그럼 3개를 얘들아. 3개면 첫 번째 하나, 둘, 중근. 그래서 여기서 얘 또 판별식만 쓰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하필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이 나온 2개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칠 수도 있고 2개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총 3가지를 따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아마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되면 뭐죠? 여름방학이란 말이야. 여름방학. 여름방학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비전을 제시해주면 여름방학 때는 일단 공수2는 의무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수2가 공수1의 거짓말이 아니라 한 2배 정도 무조건 3배, 4배 정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함수 파트가 다여서 그래. 전부 다 함수여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일단 대수가 의무. 대수는 아마 해둬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 아니면 대수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겨울방학에 하면 되잖아요. 겨울방학은 원래 하는 거예요. 대수가 2학년 과목이니까. 그래서 선행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대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혹시 자기 이대부고 커리큘럼 봤어요? 2학년 2수단위? 2학년 2수단위가 어떻게 되죠? 1학기, 2학기가 있으면 공수2 확통, 미적 1, 미적 2예요. 너네 미적 1, 2를 같이 해야 돼. 2학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미적 1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혼자 겨울방학에, 여기까지가 여름방학의 목표고 겨울방학에 이제 확통을 해서 사실상 이대부고는 공수2 확통 미적 1, 2를 다 하고 2학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잘 알아두면
미적분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방정식 1이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2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 2는요.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게 있을 거예요. 바로 뭡니까? 얘입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랑 요거. 아마 저한테 F반에서 중간고사 대비하신 분들은 지겹도록 외웠던 거일 거예요. 요렇게 나오면 우리 뭐 하고자? 3승하고자 미친 듯이 노력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3승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얘 부호 반대니까 1이 나오고, 얘도 3승하면 뭐가 나온다? 요 앞에 있는 거 부호 반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외웠다 이거야. 그럼 지금 복소수 파트에서는 얘를 그냥 허근이라고 판단했다면 얘를 알고 봤더니 3승하니까 뭐가 나와? 3차 방정식 문제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한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내 손모가지 걸고 한번 인수분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왜 그냥 이 식을 던져주면 될 걸 왜 이걸 알려줬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저 X값 두 개가 이놈 안에 있는 허근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여기선 실근이 나왔어. X는 1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허근이 나오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도 또한 똑같고요. 여기서 실근이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오거든요. 누가 한 명, 루마 책상 엎으면 안 돼. 알았지? 누가 책상 엎어서 저번에 한번 딱딱 깼는데. 우리 한번 누가 엎어볼까? 쪽팔리게. 자, 그 있지. 그 자다가 깨면 얼굴 시뻘개지면서 잠 확 깨는 거. 우리 그렇게 할게. 만약 내가 수업하다가 누군가 줘라. 그럼 내가 막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할게, 그 학생. 그럼 다 같이 그 학생을 보면 돼. 알았지? 그러면 진짜 100% 깨. 갑자기 온몸이 그 느낌 있지. 쪽팔리면서 따뜻해지는 거. 쫙 따뜻해지면서 그다음부터 잠 안 와. 거짓말 한 2-3시간 안 와. 알았지? 그래서 내가 중간에 끊으면 이 새끼가 알아요. 끊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면서 막 이렇게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그러면 다 같이 쳐다보면 돼.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수학에서 실근은 따로 불리는 명칭이 없어. 그래서 실근은 항상 그냥 진짜 그 값을 찾아. 근데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실근은 이렇게 직접 구하면서 허근은 직접 안 구하고 이런 거 I 같은 거 직접 구하는 일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 허근은 우리가 따로 불리는 명칭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리스 용어에서 갖고 와서 W, 즉 오메가라는 말을 쓰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실근은 직접 구하고 허근은 지금부터 이제 오메가라고 약속하자라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허근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올 텐데 그걸 바로 우리가 켤레근 법칙에서 오메가 바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오메가가 나오고 오메가 바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도 거짓말이긴 하지만 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거든. 1번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온다?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 2번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오고, 여기서도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둘이 더하면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은 합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또 하나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지. 얘도 거짓말이긴 하지만 또 근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우리 수학에서 근은 뭐 할 수 있었죠? 대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도 말이 되고, 여기다 넣으면 오메가 3승은 1이라도 말이 되고, 오메가 바도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도 0이고, 오메가 바 3승도 1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 법칙을 이제 외워두자. 그럼 요거랑 그대로 쌍둥이겠죠? 여기다 넣어도 똑같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 오메가 바 3승도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아두자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오메가를 배웁니까? 라고 하면 복소수 파트에서도요. 우리가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승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게 뭐죠? 굉장히 숫자가 큰 I의 2025승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반복되는 규칙을 통해서 간단하게 답을 구했듯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오메가가 바로 결국 복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메가 7승 더하기 오메가 6승 더하기 쭉 가서 1까지 좀 더해줄래? 라고 하면 복소수가 결국엔 오메가였고 오메가도 성질이 세 개마다 뭔가 반복적인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바로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복소수 파트에서도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지. i 제곱, i 세제곱, i 4승은 4개씩 묶어서 0이 되듯이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오메가도 1, 오메가 제곱이 묶여서 항상 0이 되더라. 그래서 항상 얘네들도 3개마다 묶어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오메가 3승, 오메가 6승, 오메가 9승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냥 얘를 1이라고 써도 되지만 1이라고 쓰지 마세요. 1이라고 쓰면 안 보일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3개씩 항상 묶어내는 습관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2에서요. 제가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까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고차 방정식을 다루는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아예 새로운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바로 연립 방정식입니다. 제가요, 연립 방정식은 딱 5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5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가 나왔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럴 일 없어요. 제 손모가지, 자꾸 내 손모가지 나만 할 일은 없겠지만 손모가지 다음에 팔꿈치 자를게요. 나중에 어깨까지 자르든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딱 5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알려드릴 거예요. 무조건 이 모양이면 이렇게 풀어. 저 모양이면 저렇게 풀어야 돼 라는 거야. 1번.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수학에서 연립이라는 걸 언제 하죠?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 우리는 뭔가 연립을 통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이라면 제일 많이 익숙하게 보는 게 바로 1차식과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 예시도 들어드릴게요. 예시가 x 플러스 y는 4고 여기는 2x 플러스 y는 7이다 라고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위에도 1차 1차고요. 밑에도 1차 1차예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1차식과 1차식일 때는 솔루션이 뭐다? 바로 사칙 연산만 잘하면 된다. 근데 사칙은 아니고요. 이칙입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더하기와 빼기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둘이 빼가지고 x 찾고 다시 넣어서 y 찾고 아니면 둘이 빼서 x 찾고 둘이 더해서 y 찾고 어쨌든 더하기와 빼기만 잘하면 실질적으로 해가 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거의 여러분들 공수원 처음 가르칠 때부터 강조했던 거였어요. 뭐냐면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는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모르는 문자가 2개라면 식도 2개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2개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래서 1차식, 1차식은 애들 웬만하면 안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위에는 1차식인데 밑에는 2차식이에요. 예를 들면 위에는 x 플러스 y가 4인데 밑에는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애들 당황한단 말이에요. 왜? 둘이 더해도 뭔가가 사라지거나 둘이 빼도 뭔가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는 1차인데 밑에는 2차면 어떻게 합니까? 얘도 솔루션이 정해져 있는데 바로 뭐냐? 1차식을 2차식에 바로 대입한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혹시 공수원 처음 가르칠 때 가르쳐 주셨나요? 그치? 뭐였냐면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만약에 식은 하나밖에 안 알려주면 우리는 한 문자로 바꿔준다라는 거야. 근데 식이 2개인데 왜 선생님은 식은 하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식은 같은 차수의 식을 뜻하는데 여긴 1차, 1차니까 같은 식이야. 근데 여긴 1차고 여긴 2차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르는 문자는 2개지만 식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얘를 y는으로 고쳐서 여기다가 대입하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1차식과 1차식은 항상 선생님이 1억 문제를 풀어보면 1억 문제가 답이 한 세트 나와요. 만약에 자기가 1차식, 1차식을 푸는데 답이 2세트 나와. 무조건 잘못 구한 거예요. 두 번째, 1차식과 2차식은요. 제가 1억, 한 10,000문제를 풀어보니까 9,999문제는요. 2세트가 답이 나와요. 답이. 여기서 2세트라는 건 뭐냐면 X, Y 한 세트랑
x, y 한 세트. 얘는 항상 x, y 한 세트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만 문제를 풀었을 때 9,999문제가 두 세트 나온다고 하면 한 문제는요? 한 문제는 간혹가다 한 세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중근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두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1차식과 2차식을 할 때는 좀 옆에 돌아봐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1차식 위험했다. 너 졸지 않았니, 서윤아? 아니야? 자, 1차식과 2차식은 항상 두 세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2차식과 2차식입니다. 그럼 2차식과 2차식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2xy, 요거 3으로 바꿔줄게. 3xy 플러스 2y 제곱 은 0. 그리고 밑에는 뜬금없이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그럼 이제 큰일 났어요. 뭐? 이 2차식과 2차식이거든요? 이걸 y는으로 바꿔서 넣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둘이 더하거나 빼도 해결이 안 돼요라는 거야. 그럼 2차식과 2차식은 신기한 게 뭐냐면, 100문제 중 50문제가, 꼴랑 50문제밖에 안 돼요. 100문제 중 50문제밖에 안 돼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될 거예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 이거야. 지금 내가 예시를 든 걸 보면 벌써 얘가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x 플러스 2y에다가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인수분해된 식을 바로 다시 밑에 식에다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얘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y일 때, 2번, x가 마이너스 y일 때, 그래서 x 대신에 다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y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다. y 값이 2개 나오면 x 값도 몇 개 나오겠다? 2개 나오겠다. 그럼 너네가 말해봐. 얘는 답이 몇 세트 나올 것 같아? x 2개, y 2개니까 4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4세트가 일단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요. 연립방정식에서 웬만해서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인강 보면 대부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 4번, 5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4번은 이대부고가 냈었고요. 5번은 이대부고가 안 냈어요. 5번은 숙문고만 출제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4년 반 동안 5번을 낸 적은 없어요. 근데 4번은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하고 5번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이. 자, 4번은 이대부고 겁니다. 4번은 뭐냐면요. 1차식과 1차식이에요. 선생님, 저희 1차식과 1차식 했는데요. 여기 1번에서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 1차식과 1차식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1차식과 1차식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둘이 더하거나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엄밀히 따지면 얘가 1차식은 아니긴 하지만 1차식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쓴 건데 어쨌든 위아래 1차식과 1차식인데 연립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XY가 계속 살아있거나 빼기도 불가능해요. 저 위에 걸 Y는으로 고쳐요? 그건 더 불가능해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나올 때는 뭔 특징이 보여야 제가 이 1번과 차이점을 알고 4번을 풀겠습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런 모양들은요. 합, 곱, 곱, 합. 무슨 뜻이냐? 요 1차식과 1차식이에요. 바로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옵니다.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바로 얘는 솔루션이 뭐냐? 치환입니다. 근데 그럼 뭘 치환해요? X를 치환해? Y를 치환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치환하냐? 이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X 플러스 Y를 대문자 A, XY를 대문자 B로 치환해서요. A 더하기 B는 7, A, B는 5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난이도가 확 낮아졌죠. 2개 더한 건 7이고 2개 곱한 건 5래.
그럼 우린 갑자기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 B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어서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제가 말 되게끔 하면 얘를 6으로 바꿔줄게. 얘를 6으로 바꿔주면 더 쉬워지지. 근데 둘이 더해서는 6인데요. 둘이 곱해서는 5래요. 그럼 만약에 뭔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5, 1, 1, 5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A 값과 B 값을 먼저 찾는 거야. 얘가 5면 얘 1이고 얘가 1이면 얘 5인데 선생님 그럼 답이 얘인가요? 아니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또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너가 찾은 A가 사실 X 플러스 Y였다 이거야. 그게 5 되면 XY는 1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Y가 1 되면 XY는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XY를 찾는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4번은 냈어요. 이대부고가 출제한 거야. 그리고 4번은 웬만해서 아마 모든 문제집에 막 2스텝에도 안 넣어요. 3스텝 이런 쪽에 많이 되거든요. 이거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합과 곱에 관한 대칭식으로 나올 때 요럴 때는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환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거고요. 가장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얘가 베이스잖아. 베이스잖아. 너네 그거 봤냐? 혹시? 형님이 어제 좀 감명받은 명언이 하나 있거든. 어제 이제 그 결혼기념일 전야제로 그 넷플릭스에서 승부라는 걸 봤거든. 아냐? 안 봤니? 잘 승부라는 걸 못 들어봤다. 알아? 그 이병헌이 나오고 유아인이 나온 그 바둑에 관한 얘기거든. 영화야.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를 찍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 어렸을 때부터 성공을 다루는 영화인데 그 스승이 조중현인가? 아무튼 그 사람은 또 어나더 레벨의 바둑의 신인데 그 이창호라는 어린아이가 프로가 됐을 때가 9살 때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살 때 존나 놀 때 걔는 바둑 프로가 된 거야. 그리고 13살에 전 세계 2위를 해. 여러분들 13살 때 뭐 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18살 된데도 지금 졸음하고 하는데 걔는 13살 때 얘들아 프로 바둑단에 입단을 했대. 아무튼 근데 그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걔가 막 너무 잘하니까 응용도 하고 발전도 하고 다 하는 거야. 막 선배들도 다 눌러. 근데 그 스승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을 하면 발전도 하고 응용도 하고 심화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난 너네가 떠오르는 거야. 이 새끼들이 기본 수업할 때 엉망으로 들으니 발전 문제를 풀 때 왜 안 풀릴까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 그치? 서윤아, 정빈아, 제 서은인가? 박수? 제 신입생인가? 자, 가보도록 할게.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1, 2, 3번이 아니면 4, 5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1, 2, 3번을 아예 외워놓으면, 이걸 많이 머릿속에 익혀두면, 이걸 제외한 놈들은 4, 5번이니까, 얘일까 고민하지 말고, 1번. 1차식인데 더하기 빼기로 되네? 그럼 이대로 풀어.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1차네? 그럼 감사합니다. 얘 혹시 대칭인가? 라고 치환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 5번 가볼 거예요. 숙문고만 출제한 거였거든? 이 대목은 지금까지는 안 냈어요. 근데 뭐 올해 시험이 지금 기말고사 어렵게 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자, 5번은 2차와 2차예요. 그럼 또 충돌이 나죠? 2차면 얘랑 또 충돌 나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얘들아? 2차인데 내가 둘 중에 내 손모가지는 아까 안 걸었고 얘는 뭐라고 했냐면 100문제 중 50문제라고 했어. 100문제 중 50문제는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50문제는 뭐냐? 쟤야. 2차식과 2차식을 줬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큰일 났다 이거야.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더하기 빼기도 안 될 거고 뭐 아무런 대입도 안 될 텐데 치환도 안 돼 심지어. 아예 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얘처럼 2차식, 2차식이 나왔는데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또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 근데 선생님이 한 똑같이 1000문제를 풀어보니까 999문제는 거의 다 이 방법으로 풀리고 가끔가다 한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 선생님이 이번에 뽑아서 풀어보니까. 뭐냐면 2차식과 2차식이야. 근데 호성쌤이 2차식과 2차식이면 위에도 2차 밑에도 2차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 그랬는데 안 되면 첫 번째
대부분 풀리는 방법은 뭐냐면 상수항 소거하면 답이 나와. 신기하게. 선생님 그럼 예시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럼 잘 봐. 위아래 인수분해 돼? 안 되지? 다 안 돼. 당황한다고. 저거 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빼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상수항이 2고 여기 상수항 4거든요. 여기다가 2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거는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머릿속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쓴 거야. 그럼 신기한 게 뭐냐? 얘네 둘이 빼버리는 거야. 얘네 둘이 연립을 하잖아? 그럼 상수항이 없어지면서 는 0이 되지. 그럼 신기하게 여기 나온 식이 인수분해 돼. 여기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선생님 또 경우의 수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그치? 여기가 인수분해 된 식을 다시 거꾸로 대입하면 답이 나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들아 얘도 선생님 그럼 제가 문제를 보자마자 3번일지 5번일지를 확실하게 딱 보이게끔 해주세요 하면 얘는 솔직히 쉬워. 3번은 여기가 는영으로 나와. 결국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5번은 여기가 갑자기 0이 아니라 이상한 숫자로 나와. 2차인데. 그러면 이거 상수항 소거다. 그러면 첫 문제 중 999문제는 이렇게 풀려. 근데 가끔가다 한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뭐 마포구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한 문제는 뭡니까? 상수항을 소거했는데도 얘가 인수분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 두 번째는 2차 항을 소거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 여기 1이고 여기 2죠. 이거 2 곱해서 없애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얘가 인수분해 된 식이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경험해봤을 때 이대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작년 겨울방에는 이화여고 됐었고, 이화여고, 그 다음에 서울여고, 숙문고, 광성고 이렇게 이대부고까지 하면은 어쨌든 그 학교는 지금까지는 얘는 안 나왔어. 한 번도. 얘는 대부분 선생님도 막 문제를 만들려고 막 찾아봤더니 대부분 강남 3구에만 많고, 강남 3구도 막 없어요. 거의 다 이제 경기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노원구 쪽 가면 대진고, 선덕고, 이제 좀 수능 만점자들이 많은 학교들만 좀 이런 걸 내고, 사실상 이거는 거의 안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에 4번은 너네 학교 거고 5번은 상수항 소거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좀 같이 알아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게 지금 제가 유형 7번, 유형 6번, 7번, 8번, 10번, 11번, 10번까지, 11번까지 개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졸려요? 왜 이렇게 피곤한 학생 많냐? 너네 내일 놀러 가잖아. 내일 즐겁게 놀러 가면서. 그치? 여기 야, 근데 학교에서 자유용권을 끊어주는 거야? 그냥? 야, 근데 너네 몇 명인데? 300명 정도 가지 않아? 근데 자유용권 얼마야? 5만원? 야, 너네 학교가 많아? 돈이? 이거 엄청 비싼데? 아니요. 그거 얼마야? 이거 공 2개 붙이고, 이렇게 만들면 끝이잖아. 일십, 백, 천만, 10만, 백, 1,500만원? 근데 그 할인 있잖아, 단체 할인. 단체 할인료도 어쨌든 거의 그럼 1,000만원 돈은 들어갈 거 아니야. 후려쳐서 700만원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와,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너네가 왜? 그걸 왜 받아? 내 말은? 그걸 왜 주는 거야? 신기하네. 2학년들은 2학년들은 불쌍하던데, 한강 가던데? 한강은 무료잖아. 너네는 돈 주고 좋은 데 들여보내주고. 야, 너네 일반고 되더니 지원금 많이 받았나 보다. 일반고 되면은 나라에서 지원금 주거든? 많이 받았나 보네. 근데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지. 놀이공원 간다고 뭐 달라지나? 선생님들도 가냐? 학교 선생님들도? 좋겠다. 나 언제 가보고 안 갔지? 놀이공원?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연애할 때 한 번 갔다가 강제로 내가 그 번지드롭인가? 이걸 태웠었거든? 타고 내려서 펑펑 울더라고. 여자친구가. 그때는 여자친구였지.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제 APM 애들한테는 가끔 놀이기구 탈 때 사진 찍히잖아. 사진 찍히는 컨셉을 좀 특이하게 하자. 내일 학원 교재를 들고 가서 흐름 라이드 내려올 때 문제를 풀고 있거나
자이드롭 내려올 때 문제를 풀고 있거나 좀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 야, 거기서 문제 풀면 존나 멋있는 사람 아니야, 그치? 우리는 버리고 있어. 자, 아무튼 내일 가서 재밌게 놀고, 스트레스도 안 쌓였을 텐데 풀어주기만 하고, 그치? 졸기만 하고. 자, 유형 11번하고 유형 12번에, 유형 12번하고 유형 13번에 별표 치세요. 얘들아, 아직 1시간도 안 됐어. 46분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피곤해 할까? 오늘 체육 뭐 했어? 야, 근데 오늘, 나도 궁금한 게 애들마다 뭐 다 달라? 어떤 애들은 학교 활동 있고 막 이러던데? 오늘 뭐 있어? 밤마다? 지금 효원이도 학교 교회 활동 나갔고, 정원이도 학교 교회 활동이고, 연서도 학교 교회 활동인데 오늘 뭐 밤마다 어디 다른 거 활동하니? 과하게. 근데 왜 너네들은 여기 있어? 그 따로 신청, 고무동력기 날리고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 때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아무튼. 자, 가볼게. 부정방정식. 자, 첫 번째 부정방정식은 정수근이야. 근이 정수로 나와. 두 번째는 실수야. 실근이야. 얘들아, 일단 부정방정식이 뭐지? 부정방정식? 정할 수 없다. 낫 아닙니다. 우리가 집합에선 낫이라고 하지만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부정은 정할 수 없다 방정식. 근데 방정식 자체가 못 찾는 문제야. 근이거든. 근이 너무 많거나 근을 딱 특정 지어서 어떤 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린 그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어떻게 지구상에 방정식인데 근을 못 찾는 방정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근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너무 많거나 이렇게 근 자체가 정수 또는 자연수 이렇게 딱 조건이 걸려서 너무 많아서 특정하게 딱 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근이 없다는 건 아닌 거야. 얘도 똑같아. 얘도 근이 너무 많은 거야. 실근이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그냥 아무나 말해봐. 보민이한테 시켜볼게. x 더하기 y가 4래. 근데 x, y가 자연수래. 그럼 답은 뭐야? 1, 3, 2, 3, 1 이렇게. 잘 봐. x 더하기 y는 4. 지구상에 너무 많아.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내가 x, y에 뭐라고 딱 콕 찍어서 말해줬어? 자연수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x, y가 실근이래.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 이건 무한계 나와. 무한계. 그럼 얘랑 얘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해볼게. 이렇게 부정방정식인데 근이라는 놈에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걸리잖아? 그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무조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돼. 이게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이래. 이걸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가 있대. 그럼 얘들아 너무 많아. 알파 베타면 이걸 m값에 따라서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자연수. 알파 베타가 자연수래. 선생님 그러면은 근 자체가 자연수로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졸면 안 돼. 두 개를 더해도 자연수가 나와야 돼. 이거 마이너스로 바꿀게. 상관없지. 상관없는데 오류를 안 만들기 위해서 m값으로 바꿔줄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뭐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돼.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근데 또 문제가 생겨. 선생님, m값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파, 베타에 자연수 넣어서 m값 나오면 여기다 넣어서 또 이걸 만족하는지 언제 다 찾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누가 지금 문제예요?
m값이 문제죠. m이 누군지 모르잖아. m값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요 m 대신에 얘를 여기다 투입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식이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요걸 한쪽으로 넘기는 순간 여러분들 혹시 되게 많이 봤던 공식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부정방정식 공식이죠. 왜? 애들이 이거 보면 인수분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혀 m값이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신 넣었더니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대. 이해가? 근데 이거 말 안 되지, 얘들아.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어떻게 음수가 나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래. 아무튼 여기 그럼 예를 들면 1이 됐다고 쳐볼게. 이거 1 아니야. 한 3으로 할게. 그럼 얘들아, 우리 두 수 곱해서 3 되는 건 별로 없지.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알파는요 1이 돼야 되니까 2고요. 여기선 3이 나와야 되니까 베타는 4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파가 4고 베타가 2입니다. 얘를 찾는 게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또는 자연수를 근으로 갖는 놈의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 부정방정식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딱 보자마자 이거 부정방정식이네 라는 게 잘 안 보여. 근데 대부분 선생님이 그럼 부정방정식이다 아니다를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시작합니까? 라고 하면 졸면 안 돼. 근이라는 거에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한 웬만해선 99% 정도가 거의 다 부정방정식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11번 유형 봐볼까? 12번. 자, 34번 봐봐. x, y 정수래. 그래 놓고 x 더하기 y래. x, y가 뭐가 들어갈지 몰라. 이거 어떻게,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야. 35번 봐봐. 2차 방정식 던져주고 알파, 베타? 졸라 많거든, 원래대로라면? 근데 문제가 자연수래. 이거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써보면 되겠다. 36번 봐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분의 1이래. 근데 x, y를 찾아래. 그럼 너무 많아. 근데 자연수 x, y래. 그럼 이거 부정방정식이다. 그럼 대부분 무슨 문제의 방법을 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많이 써먹더라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빨리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같이 문제 풀면서 확인하려고 그래.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선생님 실근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처럼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대부분 어떻게 문제를 냅니까? 라고 하면 얘 신기하게 미지수가 2개로 나와요. 그리고 이 2개가 다 2차식으로 나와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 문제입니다. 너네도 아마 한 번쯤 봤을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XY 값 찾아달래. 와, 졸라 많지. 왜? 머릿속에만 봐도 뭘 넣었더니 0 되니까 이거 진짜 무한 게 나와요. 실제로 답이. 근데 신기하게 결국엔 XY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이 되려면 얘를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신기하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XY를 넣어서 1을 더하고 2를 뺀 다음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 아닌 무슨 수야? 0 아니면 양수가 나올 거야. 얘도 0 아니면 양수가 나올 거야. 하지만 그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되려면 00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x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y는 뭐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만 보고는 너무 해가 많아서 부정방정식인데 사실상 2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몇 번이다? 13번 내용이다라는 거야. 얘들아 13번 유형 봐봐. 37번 봐봐. x에 y에 관한 2차식 실수 xy래. 와,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번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까? 38번 xy에 관한 2차식인데 실수 xy래. 이것도 너무 많아. 부정방정식이네. 39번은 땡큐베리 감사. 벌써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줬으니까 얘가 0 되는 값 x는 정해져 있고 y 값도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 설명이고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